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해 마지막 소상공인 사관학교의 주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활용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정책자금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금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자금 문제의 해결 방법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는 거고, 또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자금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중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일반 무슨 뭐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걸 받아보면 자금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특히나 뭐 정책 자금을 이렇게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아볼 겁니다. 근데 대부분 또 전화를 해보면 정책 자금이라고 하니까 거의 공짜인가 보다 해서 전화를 해보면 광고 문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 많이 자금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얘기고, 일단 일반 금융기관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그 기타 금융기관들도 어떻게든 돈 빌려주고 돈 벌려고, 뭐 금리도 높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뭐 전부 어찌 보면 뭐 발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가지고 장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법을 좀 찾아가 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매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니까, 어, 현재의 방식대로 진행한 게 작년 7월부터예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원격으로 2시간씩 해서 주제를 매달 바꿔가면서 1년에 똑같은 주제는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죠. 1년 12달이니까 적어도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교육을 했고, 오늘도 12월이니까 정책자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주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매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급하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녹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매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월 소상공인 사관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는 오늘은 좀 주제가 다르지만, 오늘은 자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주로는 매출에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보통 이제 오늘도 그 주제와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오늘 주제로 제가 연계를 한다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장사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내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내 사업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긴 거고, 그게 결국은 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책 자금은요,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디에서 받는지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빚으로 남겠죠. 빚으로 남으면 그거를 못 갚으면 내년에 그 돈이 필요할 때 사실은 내년에는 빌릴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차라리 힘들 때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새로운 빚이라도 안 생기는 건데, 어찌 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이지 않으면 그냥 빚으로 남는 거고, 빚이 증가하는 거고, 정부에서 빌려준 돈이니까 안 갚아도 될까? 네,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건 정말로 운 좋은 케이스인 경우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빌려준 돈이라 해도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 돈을 안 갚아도 압류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빚은 빚인 거다.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돈을 가져다가 뭔가 여러분이 생산적으로 썼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가져다 쓰고, 일단 가져다 쓰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들이 안 되면 결국 여러분의 빚이 더 증가한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책자금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은 거고, 또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근데 이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설령 쉽게 받을 수 있다 해도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이용을 해보셨다 하더라도 스스로 운이 좋았다거나, 예를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받지 못할 거였는데 받게 되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매우 쉽다. 얼만큼 쉬운가? 선착순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착순은 어떤 뜻이죠? 선착순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선착순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먼저 오는 사람, 먼저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착순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선착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설마 나한테까지 정책자금의 기회가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선착순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부에서 선착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소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일 텐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마 한 몇십 킬로 줄을 서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선착순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을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주고 점수가 안 나오면 안 주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제도이고, 90점을 받았든 80점을 받았든 70점을 받았든 이분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90점을 먼저 주고 70점을 늦게 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선착순이 맞습니까? 맞으면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게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100%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은행에 돈을 안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안 줘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별로 인간들에게 이익은 못 주고 해를 끼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을 뿐이고, 예를 들면 나는 평범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아닌데, 그렇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무슨 이사장도 아닌데, 제가 지금 거의 선착순에 가깝다라고 장담하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할 텐데,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네, 뭐 이것 때문에 잡으러 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됐겠죠. 근데 저한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결론은요, 쉽다. 내가 맘만 먹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교육까지 하느냐?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고 그게 받기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이런 분 계시고 저도 대상인가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몰랐던 거거든요. 그죠? 네. 그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90점짜리는 받고 70점짜리는 못 받는 제도가 아니다. 먼저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 먼저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금 지원들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안타깝지만 받을 건 받아야죠. 힘들 땐 힘들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점수를 매기던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금 그 코로나19에 손해배상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고 주던가요? 전혀 그런 거 없죠.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가? 이런 거 평가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착한지 안 착한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아직 교육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상공인 사관학교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TV창업경영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창업경영신문사잖아요. 그죠? 제가 제 소개를 안 했죠? 어차피 할 거니까 제가 창업경영신문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창업경영신문 운영하는 회사고 공공기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창업 전문 신문사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요즘 유튜브가 인기니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겠죠? TV창업경영신문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채널입니다.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하거나 창업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영상을 종종 유튜브에 올립니다. 물론 100%를 올리지는 않지만 많이 올립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을, 음식점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달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나? 우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배달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매장은 배달 매출이 별로 안 늘었다. 이전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럼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달을 할 수 있는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에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뜻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2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하지 않고 배달 매출 전문가를 한 분 모셔다가 2시간 영상을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교육을 하고 그대로 녹화를 해서 여기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TV창업경영신문을 찾아보면 배달 매출 비중을 높여라 라고 하는 주제로
교육이 풀 영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TV 창업경영신문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매번 소상공인사관학교를 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만 하면 돼요? 물론 구독 신청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구독 신청을 안 해도 다 보실 수 있지만 구독 신청은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이 올라갈 때 여러분에게 통보도 되고 할 거니까 이 유튜브 채널에서 TV 창업경영신문을 찾으셔서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영상 잘 찾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TV 방송을 보니까 TV 방송이 아니었네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죠. 배달의 민족에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외식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잠깐 시간이 돼서 들었는데 거기서 밀키트 이야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요즘 외식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밀키트 사업에 관심이 많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 TV창업경영신문 그 유튜브 채널 찾아보면 밀키트 사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도 2시간짜리 교육 영상이 풀로 올라가 있고 제가 제 스스로 밀키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도 밀키트 전문가를 외부에서 한 분 초대해서 둘이서 소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녹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TV 창업경영신문 저희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창업경영신문을 이용하는 방법, 돈 안 들이고 이용하는 방법 한두 가지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예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창업 상담센터가 있어요. 메뉴 보면 위에 창업 상담센터가 있죠. 클릭해 보면 물론 여기서 온라인 상담, 여러분 사업하는 내용들 어려운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부분은 매출 부진 무료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 부진 무료 진단이라고 하는 코너를 클릭하면 소상공인 무료 경영진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영진단 내용, 수익성 분석, 상권 입지 분석, 매출 부진 원인 분석, 광고 홍보 전략 수립, 메뉴 전략 수립, 업종 전환 및 점포 매각 전략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 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신청을 하면 여러분 사업을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문제점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막 10시간, 20시간 투자해서 여러분을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매장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서비스 정도는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여러분 창업경영신문 메인에서 보면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메뉴 중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인 메뉴는 아니지만 여기서 못 찾으면 뉴스 항목에 들어가서 뉴스 카테고리의 맨 하단에 보면 무료 다운로드 같은 메뉴입니다. 클릭해 보면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창업자료나 경영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공지를 빼고 맨 위에 있는 거. 자영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영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질문.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75개의 질문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으라고 하면 못 만드세요.
만들어 보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만들어 보신 분들이 하겠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못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75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달아보면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꼭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업할 때 사업계획 수립 안 하고 창업하셨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 상식에 어긋나죠. 여러분 창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보라. 사업계획서는 창업하기 전에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데 정작 내가 창업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안 만들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못 만드니까. 그렇다고 전문가한테 큰 돈 주고 사업계획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건너뛰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창업할 때 못 만들어 봤다면 이제라도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에 문제가 뭐가 있고 내 사업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질문을 올려놨는데 이거 여러분 꼭 좀 다운받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간쯤 있네요. 중간쯤 밑에서 네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간단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고 역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엑셀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성 분석을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엑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여러분 소상공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아니요, 질문하면 알고 계세요. 사장님 얼마쯤 버세요 한 달에? 아, 저 한 300만 원 벌어요. 만족하세요? 아, 만족은 못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벌고 있는지를 제가 계산해 보면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또는 200만 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계산을 누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을까요? 그분이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국세일보도 운영하거든요. 저 국세일보 대표예요. 세금, 회계 이런 쪽을 이쪽 사업만 제가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보다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에 대한 어떤 음식점이 한 달에 얼마쯤 버는지 그 음식점 사장님이 계산했더니 300만 원이고 제가 계산했더니 200만 원 번다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한 게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정작 그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자기가 얼마 버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본인은 3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 한 500만 원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500만 원을 버니까 1년에 6천만 원을 나는 벌고 있구나. 6천만 원이면 꽤 돈을 잘 버는 거니까 나는 이제 차를 고급차로 바꿔도 돼.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여행도 좀 실컷 다녀도 돼. 먹을 것도 좀 비싼 거 사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500만 원의 수입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바꿨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500만 원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300만 원만 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위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실제 300만 원 버는 분이 자기는 5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몇몇 특별한 바보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을 실제로 얼마 버는지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림보다 적어도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2, 300만 원까지 적게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한 달에 장사를 했더니
장사를 하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남아서 여러분은 300만 원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300만 원이 번 돈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창업할 때 쓴 돈을 챙겨놔야 될 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창업할 때 여러분이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1억이든 2억이든. 그 돈은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 그 돈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도 회수를 못하면 여러분은 돈을 벌어서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수할 돈은 여러분이 번 돈이 아니에요. 남겨둬야 될 돈이지. 근데 그걸 전부 다 번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 돈을 써버리고 어느 순간 사업을 그만해야 될 때, 나는 2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왜 남아있는 돈이 1억도 안 남아있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봤자, 여러분 후회를 해봤자 늦잖아요. 그죠? 1억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계학에서는 뭐 어떤 용어를 쓰냐면 감가상각비라는 용어를 써요. 감가상각비. 여러분 그냥 감가상각하면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한다고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을 감가상각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감가상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여러분 창업할 때 들어가는 창업비 그거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했잖아요. 주방 설비했잖아요.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권리금을 줬잖아요. 그것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리금을 줬는데 나중에 그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돈은 써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통 반영을 못하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내가 번 돈과 내가 알고 있는 돈이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다운 꼭 받으시라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알려줄 프로그램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버는지 꼭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따져보십시오. 분명히 1, 2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1, 20만 원이 아닙니다. 1,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계속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좀 소개를 합니다. 반드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 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의사가 혈압을 쟀더니 고혈압에 가깝대요. 근데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도 혈압을 잰 거예요. 전자장비로. 근데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혈압이 높은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놓치잖아요. 치료할 기회를. 지금 내가 의사가 내 혈압을 쟀더니 고혈압으로 나오더라. 그럼 바로 약물 치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혈압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 달에 제가 한 200만 원밖에 못 번다 또는 200만 원도 못 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건비 포함해서 200만 원도 만약에 못 벌고 있다면 지금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흑파서 장사한다고 쓰나요? 이런 표현 쓰나요? 그죠? 여러분 완전히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건비를 포함해서도 200만 원을 만약에 못 벌고 있다면 차라리 어디 가서 일하는 게 나아요. 창업할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럼 사실을 알면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애를 쓸 텐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오늘 정책자금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서론이 너무 길죠? 그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책자금 얘기요? 정책자금 얘기 다 드렸다니까요, 이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정책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선착순이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만 알려드리면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 한 10분, 20분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여러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서론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음식점 사장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현수막 디자인이에요. 현수막 디자인. 저희가 창업박람회에 나갈 때 가끔씩 이 현수막을 가지고 가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음식점 사장님. 여러분이 물론 음식점 사장님만 여기 계시지는 않을 건데 음식점 사장님은 그냥 상징적으로 쓴 말이고요. 여러분처럼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사업만 하지 마시고 컨설턴트로도 한번 활동해 보시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음식점과 관련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을 하고 있으면 편의점과 관련된 컨설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있으면 미용실과 관련된 컨설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하고 있으면 학원과 관련된 컨설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런 사장님이 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치킨집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치킨집 사장님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제가 그 치킨집 사장님에게 뭘 제안하는 거냐면 프랜차이즈 중에 치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어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이 그 브랜드를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BBQ라고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맡으면 여러분은 BBQ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BBQ 전문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는 쉽지 않죠? 저희 창업경위신문이 그런 컨설턴트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컨설턴트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로 활동을 어디에서 하냐면 저희와 함께 해요. 저와 함께 해요. 창업경영신문의 소속으로 여러분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로 해서 특정한 프랜차이즈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왜 제안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BBQ를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라면 당연히 BBQ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또 치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BBQ가 치킨 업종이니까. 그죠? 이렇게 또 외식업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상권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거든요. 적어도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컨설턴트를 표방하기 때문에 실제로 BBQ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상권을 이해하는 컨설턴트가 되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할 겁니다. 때로는 주변에 치킨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치킨 창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도록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또 전국에 수많은 치킨집들이 있는데 그 치킨집들을 컨설턴트로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컨설턴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치킨 전문 또는 BBQ 전문 컨설턴트니까 BBQ 가맹점도 도와줄 수 있고요. BBQ 본사도 도와줄 수 있고요. 또 BBQ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치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치킨 창업을 원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그런 컨설턴트를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창업경영신문에 이름을 걸고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컨설턴트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프랜차이즈 전담 컨설턴트가 되면 자기 사업에도 도움이 무진장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교육하면서 저는 배우게 돼요. 여러분을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배우게 돼요. 치킨집 사장님이 다른 치킨집들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하면서 본인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집 매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그만두고 컨설턴트로 전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자, 저희는 여러분에게 이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컨설턴트로 활동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1년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몇백 시간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일단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 물론 노력해야죠.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저절로 컨설턴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일정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교육과 기본적인 틀과 심지어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한 홈페이지까지 전부 다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과 노력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는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BQ 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이미지 아닙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심지어 컨텐츠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여러분 세금 뉴스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세금 뉴스 클릭했더니 12월 14일 날 올라간 정보가 있죠? 그죠? 2022년도 12월 14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정보는 오늘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제공했다고 돼 있어요? 비젠텍스. 여러분 비젠텍스는 제가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세금 전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특정 프랜차이즈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심지어는 정보까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코업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새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를 도와줘서 더 좋은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컨설턴트를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소개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방법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그런 컨설턴트를 설명하는 설명회도 가끔씩 열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교육도 있고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그런 설명회를 합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여러분들이 창업 관련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내일도 하게 됩니다. 자, 벌써 걱정해 주신 분이 나왔어요. 본말이 전도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왜 정책자금 얘기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책자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컨설턴트를 활동하다 보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채팅창을 읽다 보니까, 네. 잘못 읽었네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컨설턴트에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이라면, 그 정도 많은 일을 투자해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한다고 본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컨설턴트로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서 저희는 그런 걸 여러분에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하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브랜드를 하나만 맡거든요. 여러분에게 막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맡기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딱 하나만 맡긴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같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BBQ라는 브랜드를 맡으면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함께 고민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하죠. 그러니까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면 더 많은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점 하나 하면서 꿈을 크게 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미용실 하나 하면서 편의점 하나 하면서 꿈을 크게 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영업자가 꿈을 크게 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보면 더 큰 꿈을 쉽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컨설턴트로 활동해 볼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그런 컨설턴트를 육성해서 함께 활동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정책자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책자금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금 문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정책자금,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일단 그 중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설명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를 잘 쓰면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한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첫 번째, 여러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그것도, 그쵸? 쉽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책자금은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책자금은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일종의 지금 돈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건 일종의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대로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질병을 치료부터 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돼요.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한 상태로 돈만 가져다가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이 아직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또 필요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돈을 여러분이 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자금을 활용하면 안 된다. 정책자금은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책자금 말고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막 세금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국회가 뭐 국민들의 뜻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지들끼리 열심히 싸웁니다. 그죠? 법인세를 뭐 올려야 된다, 안 된다, 뭐 종부세를 부담을 줄여야 된다, 안 된다 싸웁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옳은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치 색깔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세금만 걷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주는 일들 중에는 국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자영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든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역할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정부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잠깐이라도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여러분이 정부를 잘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춰야 되겠다. 자금이 필요하게 됐을 때 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문제는 매출 부진으로부터 발생을 하는데, 그 여러분 매출 부진에 대한 해결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저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떨어졌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매출이 떨어졌다. 그 매출을 다시 올려야 될 텐데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개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는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 실천만 하더라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걸 실천하기만 해도 매출이 올라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식업에 종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달 매출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데 왜 우리 집은 배달 매출이 별로 안 나오죠? 나도 배달의 민족을 쓰는데, 나도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고 있는데 나는 배달 매출이 별로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서 그런 분들이 보통 무엇을 걱정하냐면, 내가 하는 사업은 배달 매출이 원래 잘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홀이 없어요. 100% 배달만 해요. 완전히 밖에서 누가 사람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음식점을 배달만 하는데 테이블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한 달 매출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배달 매출만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었을까? 네,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매장은 한 달에 5천만 원이나 발생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잘 이용을 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계정 하나 만들어서 활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님들이 그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의 계정 하나 만들어서 깃발 한 두세 개 정도를 꽂고 매출이 올라가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깃발 두 개 꽂으면 16만 원을 쓰게 되거든요. 16만 원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은 하나에 8만 원이니까 깃발이. 그럼 16만 원을 쓰게 되는데, 이런 분은요, 매출이 잘 나오면, 배달로 매출이 잘 나오면 한 2, 300만 원밖에 잘 나올 수 없어요. 그것도 잘했을 때. 그러니까 16만 원을 광고비로 깃발값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분은 배달 매출에서 잘 나와야 한 300? 정말 잘 나오면 400? 400만 원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 2, 300만 원만 해도 잘 나오는 경우에요. 근데 여러분, 배달 매출 2, 300만 원 나와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을 썼더니 매출이 한 2, 300만 원밖에 안 나오네? 이러려면 내가 왜 여기다 신경 써? 거기다가 16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써가면서, 이러면서 배달의 민족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뭘 잘못하는 거냐면 배달의 민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의 이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배달의 민족의 이용법을 알면 매출을 1,000만 원도 만들어내고 2천만 원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 5년, 10년의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실천을 안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매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려고 조금만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주면 매출은 의외로 쉽게 올라간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회사에 왔어요, 이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창업경신문과 뭔가 협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인테리어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음식점에 제가 예를 들게요. 음식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점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만들어도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관이라고 부르죠. 외관. 그죠? 여러분 어떤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을 내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밖에서 그 음식점을 봤을 때 되게 깔끔해 보이고 손님이 왠지 많아 보이고 왠지 먹음직해 보이고 또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들어가서 이용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용해 본 음식점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그 음식점 밖에 있는 고객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음식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음식점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 그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간판일 수도 있고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그게 매장 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줄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관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잘 하려면 외관에 의해서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고객이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외관을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내가 외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을 안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관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외관 관리.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외관 관리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카메라 켜놓은 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외관 관리를 나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 이런 분은 채팅창에다 1번을 입력해 주시고요. 나는 매일매일 외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는 분들은 2번을 입력해 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입력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갑니다. 외관 관리를 하신다는 분들도 꽤 있네요.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뭘 하시는지. 저절로 보이는 거 말고요.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간판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그건 관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업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간판이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관리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도움이 되는 거인 거지 그걸 외관 관리라고 할 수 없어요. 외관 관리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이제 외관 관리 하시는 분 1번 클릭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고 외관 관리를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은 분은 2번을 입력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2번을 입력합니다. 외관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외관 관리 해야 되겠죠. 외관 관리를 다른 표현을 쓰면 고객의 눈을 공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객의 눈을 공략한다. 그렇다고 새총 같은 걸 고객 눈에다 쏘지 마시고요. 고객의 눈을 공략한다고요. 내 음식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고객에게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서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거거든요. 때로는 현수막을 가지고, 때로는 POP를 가지고, 때로는 풍선을 가지고, 때로는 전단지 몇 장을 가지고, 때로는
밖에서 이벤트를 함으로써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전부 무슨 행위인 줄 아세요? 고객의 눈을 공략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객의 눈을 공략하는 방법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고객을 내 매장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낼게요. 매출이 왜 생각처럼 안 나오느냐?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러면 명품 소위 인류 학원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잘못됐어. 그런 방법으로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거야. 세 번째 너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시간을 3시간, 4시간 공부를 해도 결국 1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만큼 공부 양이 나오질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그게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걸 이 친구가 알고 바꾸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실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럼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제 경험상이고 경험이고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려준 적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공부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업도 똑같다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매출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3천만 원은 거뜬히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2천만 원도 안 나온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단한 기술을 어딘가에서 배워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해도 매출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달의 민족만 잘 활용해도 배달 매출은 올라간다. 올라가요. 500만 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만 그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어렵지도 않은 그 기술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 몇 명만 알 수 있는 기술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단지 그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배달의 민족은 깃발 한 2개, 3개 꽂아 놓으면 저절로 매출이 올라가고 어떤 음식점은 매출이 1000만 원 나오고 어떤 음식점은 매출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그 1000만 원 나오는 매출이 메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메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배달의 민족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정책 자금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자금만 가져다 쓰면 돈 다 쓰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돈이 또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 자금을 가져다 쓸 때는 아픈 부위를 해결해 나가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문제를 해결해서 써야 되지 그냥 거저 준다고 하니까 가져다가 흥청망청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직원들 그냥 월급이나 줘버리고 안 하던 거나 사고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정책 자금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책 자금은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서 아픈 부위를 해결하겠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정책 자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빚쟁이가 되니까요. 그대로 빚쟁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정책 자금을 가져다 쓸 때는 이 돈을 내가 가져다가 어떤 것을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만들지 못했으면 정책 자금을 뒤로 미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홈페이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홈페이지를 하나 띄웠더니 팝업부터 떴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물연대 파업 피해접수센터. 왠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왠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닫아버리고요. 홈페이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왔냐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여러분 이게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이거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인트로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소를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주소 외울 필요 없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에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관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기관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을 하려면 이 기관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도 보면 홈페이지가 몇 개가 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니까 오늘 일단 이야기를 제외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니까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고요. 오늘 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밑에 3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공단 대표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클릭 한번 해볼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가 뜹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관심사항은 뭐예요? 우리 관심사항은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 메뉴들을 보니까 여기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지원사업의 바로 아래쪽을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반가운 글씨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 자,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책자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202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서 10가지나 되는 10가지인가요? 10가지가 9가지네요. 이렇게 많은 정책자금을 리스트로 깔아주고 그 밑에 뭐 복잡하게 성장 기반 자금은 뭐 몇 명이 뭐 누구에게 주고 그 중에 성장 촉진 자금이 따로 있고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자금이 따로 있고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이 따로 있고 특별 경영 안정 자금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개로 쪼개져서 분류가 되고 직접 대출이 있는가 하면 대리 대출이라고도 되어 있고 융자 조건 보니까 가산금리가 나와 있고 뭐 금리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고 등등등등등 절차도 막 표가 몇 개입니까 이거 8개나 표로 해가지고 화살표로 복잡하게 설명해 놓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화면 닫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쉽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기관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간접대출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도록 여기서는 보증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일종의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확인서만 써주는 그런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됐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9가지 이상, 그것도 더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그거 다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그걸 공부한다고 해도 가서 저 이거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1번에 있는 거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상담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1번은 해당이 안 되고요. 3번이 해당돼요.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럼 몰라고 공부해요. 공부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어떤 거야?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 를 물어보시라고요. 공부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허망한가요? 너무 허망한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못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정부는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막 공부해가지고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가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이거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건 안 되고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가서. 이해되셨습니까? 가서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알려준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안 알려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찾아갔는데 나 당신 안 도와줄 겁니다.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채팅창에 소상공인은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법인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요. 주식회사인데 직원이 사장 포함해서 2명, 3명밖에 안 된다? 4명, 5명밖에 안 된다? 그 소상공인이에요. 제조업은 5명 넘어가도 돼요. 제조업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한 7, 8명이어도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도 여러분이 모르면 가서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원이 몇 명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제대로 못 따져보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괜히 혼자서 머리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회사의 상황을 가서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아닙니다도 분류해 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면 물론 그분이 이제 회사가 큰 거란 얘기인데 음식점 중에서도 직원이 한 30명 되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고요. 어디로 가세요라고 다른 데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서 상담하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혹시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하죠? 내 실력이 안 돼서, 내가 소위 공부를 못해서, 내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나는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착순. 이해되셨습니까? 선착순.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는 줄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분명 인터넷에서는 2천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가서 상담했더니 거기서 상담자가 뭐라고 하냐면 2천만 원만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는 2천만 원까지만 빌려준다는 걸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물어봤을까요? 상담사가? 실제로는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모르고 인터넷에서 본 것만 가지고 저는 2천만 원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진짜 2천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한데 나는 2천만 원까지만 빌려준다고 알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2천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정해놓지 마시고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내가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 지금 내가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화면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공부하실래요? 소공인 특화자금,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자금, 성장 촉진자금, 자동화 설비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이름도 다 외우지도,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거 다 공부해서 가시겠어요? 공부해도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서 상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신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보다 쉽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죠? 네, 여기서 다른 거 설명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본부가 있는 지역본부를 안 가셔도 돼요. 지역센터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전에 있거든요. 그냥 본사로 전화해서 나 어디 사는데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되지 굳이 뭐 센터가 어디 있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물어보는 게. 자,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예를 들면 뭐 제주도 같으면 서귀포에도 있고요. 제주시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예를 들면 서귀포에 사시는 분이 어딘가 제주시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서귀포에서 꾸역꾸역 제주시까지 1시간 몇 분 동안 운전해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귀포 시청사, 이청사 바로 앞에 있더라. 그럼 열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나 어디 어디에 사는데 어디 찾아가면 상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까는 공단 홈페이지를 갔었죠? 이번엔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네. 이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기관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정책자금이라고 여기 따로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럼 보이시죠? 정책자금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미 보여드렸던 그 화면으로 지금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네, 여기로 그대로 다시 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통해서 들어와도 정책자금을 클릭하면 그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홈페이지는 아까 메인에서 다시 볼게요. 메인에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거를 클릭한 겁니다.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정책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따로 정리가 돼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거나 최근에 그만뒀다면 재기 지원이라는 방법으로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 지원이라는 게 따로 정리가 돼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경영 지원이라는 게 따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소상공인 지원제도만 따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소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면 잊어버리면 또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이 이름 하나 기억하시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홈페이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맨 앞에 정책자금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는요, 뭐, 팝업창들이 뜨는데 대환대출도 나오고, 서울시 용산구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도 있고,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도 따로 있고, 요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스팸 문자 같은 거 자꾸 보내니까 주의하라고도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팝업창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홈페이지는 팝업창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팝업창에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아예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정책자금 안내라고 되어 있고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를 클릭해 보면 뭔가 막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주소는 왜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상담 예약을 여기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출 사전 예약이라고 돼 있죠. 그죠? 대출 사전 예약. 근데 이것도 꼭 여기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전화 상담이라도 해놓고 여기를 이용하면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신청을 요즘은 비대면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직접 대출 신청도 여기서 하고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 신청 같은 것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근데 역시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서 배워야지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담을 통해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셔야 되고 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신청하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일단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정책자금 관련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자, 잠시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시 화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홈페이지인데, 팝업창 일단 없애겠습니다. 채용 공고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여러분, 서울신용보증, 이거 서울에 계신 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광역 단위로
광역 단위로 이 기관이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끊겼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다시 들리시죠? 다시 들리시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되어 있고 채용 공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 기관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의 명칭이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일 거고 예를 들면 제주도 같으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있을 거고 경기도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달라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앙정부 쪽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 서울특별시의 산하기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정책자금은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지방정부들도 지원을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지방정부들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의외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막 점수를 매겨서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힘들면 대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서 상담하는 기관이 다른 것이죠. 중앙정부 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고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각각의 지역별로 각각의 신용보증재단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중앙정부에서 자금 지원해 준 게 있는가 하면 지역별로 자금 지원해 준 게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있고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있다. 받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하고 가려고 하면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말고 상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가서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해되셨습니까? 거기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한테 다 물어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하든 이런 거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자금들마다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물어봐라 라는 뜻이에요. 물어봐라. 되셨습니까? 자, 서울시 신용보증재단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의 사이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일단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그 신용보증재단들의 중앙회가 따로 있는데 그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1차적으로 코로나19로 뭔가 손실보상 보전금 같은 걸 받은 분들은 별도로 특례보증도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넓은 의미의 정책자금이니까 관계가 되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 또한
하나하나 다 알아보려고 할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갈 홈페이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기업마당이라는 홈페이지예요. 기업마당. 작은 글씨로 중소기업 성공길잡이 기업마당이라고 되어 있고 비즈인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도메인을 어딘가 적어두세요. bizinfo.go.kr입니다. 비즈니스의 줄임말이죠. 비즈, 인포메이션에서 앞에 네 글자 인포만 따온 겁니다. 그래서 bizinfo.go.kr 이 홈페이지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접속을 하면 여기에 정책 정보들이 전부 다 공고가 됩니다.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전부 일괄적으로 공고가 되는데,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공고된 거, 대구광역시에서 공고된 거, 전라북도에서 공고된 거, 서울특별시에서 공고된 거, 심지어 방위사업청에서 공고된 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된 거 다 여기에 뜹니다. 다만 이 차이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사이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 비즈인포라고 하는 사이트는 소상공인 지원 정보만 뜨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지원 정보까지가 다 아울러서 뜨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홈페이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어디에다가 메모라도 해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뉴스레터 신청이라고 있어요. 이 뉴스레터 신청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뉴스레터를 여러분 주소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메일을 입력해 놓으면 이 비즈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메일로 이런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적어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bizinfo.go.kr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그쪽에서 보내주는 이메일을 받아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혹시 놓치는 정보들이 있으면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이트를 여러분이 다 알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중앙정부 지원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혹시라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억이 안 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전화를 해서 내가 소상공인인데 자금이 필요한데 정책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소진이 됐거나 지금 당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방정부 쪽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에 연락을 해도 되고요. 경기도면 경기도청에다 연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신용보증재단 있었죠?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기관들을 연락을 해서 직접, 가급적이면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저희 창업경신문은 전국의 지역센터라는 일종의 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사들을 맡는 지역 대표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도록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주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냐면,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라고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정책 자금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하고 손 딱 잡고 가까이에 있는 상담하는 곳에 같이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가장 쉬우니까요. 괜히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가봤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으니까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내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일단 가서 상담을 해서 어떤 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쪽에서 오히려 어떤 자금으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금리를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 금리는요, 물론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보통 담보도 물론 있어요. 담보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가 아닌 경우는 다 신용대출이잖아요. 신용대출이어서 아주 월등하게 낮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상담을 해보고 어떤 자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3%짜리는 안 받고 2.5%짜리는 받을 겁니까?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2.5%나 3.3%나 3.5%나 일반 은행에서 5%, 6%짜리 받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 금리를 여러분이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다른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더 쌀 수는 없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자금들은 담보대출보다 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금리로만 따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자금이니까 무조건 금리가 다 저렴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오히려 착각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비싸지 않다. 적어도 일반 금융권보다는 좀 더 저렴할 거다. 평균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대. 네,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요. 이 금리가 유지된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도 금리 올라가는 금리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책자금도 무조건 정부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는 현상은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도 점차적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게 마련인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 돈이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카드론 쓰지 마시고 일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죠? 100%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허용하지 않는 업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 신용불량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고민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아니다. 나도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들은 정책자금의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받는 데도 많아요. 근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설령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더라도 몇 페이지 안 내도 돼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평가 방법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연락을 오냐면 내가 대표님이 하라고 해서 어느 기관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나는 대상이 안 된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담을 잘못한 경우.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 사람이라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해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거절이 되면 당신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왜 받을 수 없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용불량, 예를 들면 도박사업, 소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사업, 또는 뭐 예를 들면 룸사롱,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안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상담한 사람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거절이 됐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뭐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근데 뭐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지원해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다시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그냥 나는 정책 자금을 못 받는 사람이구나. 그다음부터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겠죠.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창업경제신문 대표이지만 저는 국세일보라는 또 다른 신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세일보 대표이기도 하다고요. 세금에 관련된 신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금을 나는 세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잘못 계산을 해서 세금을 3천만 원을 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국세청에서 내라는 세금을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3천만 원을 내라고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천만 원이 잘못 계산된 거예요.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2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결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책자금을 가서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은 받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봐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 상급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이 일단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근거, 내가 왜 받을 수 없는지를 물어봐서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그런 조항이 법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저희 회사로라도 연락을 하시라고요.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를 그런 게 억울하면 저희 쪽에라도 문의를 하시라고요.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연관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낼게요. 어차피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죠? 오늘 4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건 그냥 돈만 어디서 구해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어디가 질병이 생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질병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병을 해결하는데 그 돈을 써야 돼요. 병원비로 써야지 정책자금 받아다가 밥 사 먹으면 나중에 질병 치료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정책자금을 단지 돈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아, 내가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띄웠는데 뭐를 띄웠냐면 강정동 마을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강정동 마을 미디어는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강정동이라고 하는 마을 신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정동 마을 신문에 지금 제가 뭘 띄워놨냐면 연중 캠페인이라고 해서 많이 힘들면 다시 창업하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들면 다시 창업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겨우 1천만 원으로도 다시 창업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1천만 원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많이 들어가면 1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러분한테 다시 창업하라고 하면 겁부터 나잖아요. 돈이 어딨어? 지금 하던 걸 때려치고 다시 창업하려고 하면 돈이 어딨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이 힘들면 다시 창업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창업하라고 하면 돈부터 걱정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프로젝트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때려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아, 치킨집을 때려치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그 치킨집을 정말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다시 창업하라는 얘기는요, 치킨집을 때려치고 다른 걸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치킨집을 그대로 놓고 창업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내가 치킨집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되냐면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치킨집을 처음 창업할 때로 소위 생각을 초기화한 다음에 현재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동안 내가 뭘 실수했는지, 뭐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지를 따져보면 마치 마술처럼 잘못한 게 보이고 실제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중 캠페인이라고 해서 많이 힘들면 다시 창업하세요 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정동 마을 신문에서 이걸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정말 힘들면 다시 시작하는데 이걸 우리는 제2의 창업이라고 하겠다. 근데 보통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까지도 제시하겠다. 여기에 정책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책 자금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창업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고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최초 시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많이 안 써도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 때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산업경심의 무료진단 제가 홈페이지로 안내해드렸죠. 소상공인 무료진단 신청하는 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는 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뜻이에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돈이 쪼들릴 이유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 돈이 부족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내가 지금 정책 자금을 갖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그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산적으로 정책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헛돌 겁니다. 돈을 갖다가 쓰면 계속 빚만 늘어나고 사업은 나아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공짜는 없다. 국가에서 빌려줬으니까 안 갚아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가 빌려줬지만 반드시 갚아야 되고 여러분이 돈을 안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과 거의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가압류도 들어오고 때로는 심지어는 경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많은 사업자들은 힘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등잔불 밑이 어둡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등잔불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건데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내 눈에 그 순간에 안 보였던 거거든요. 마치 함정처럼.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만 해주면 조금만 체계적으로 접근해주면 쉽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외관관리 말씀드렸죠. 외관관리. 아니, 우리 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손님을 오게 하려면 그 손님의 눈을 공략하는 게 가장 쉽다. 내 가게 앞에 지나가는 고객들의 눈을 공략해야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눈을 공략할 것인가? 새총으로 공략하지 말고 시각적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외관 관리로 디자인을 통해서든 가격을 보여주는 방법이든 매장의 소위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방법이든 메뉴를 보여주는 방법이든 아니면 이벤트 내용을 보여줘서 고객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걸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관 관리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 대다수가 외관 관리를 실천하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관 관리만 체계적으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매출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출이 올라갑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만 하나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도 매출은 올라간다. 괜찮은 메뉴 딱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내도 매출은 올라간다. 모든 메뉴를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메뉴를 딱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매출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매출을 올리는 게 무척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더라. 답답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정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짜 등잔불 밑이 어둡습니다. 매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심지어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죽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아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미나라고 하는 걸 별도로 했었는데 이때도 매출 부진 진단과 문제 해결을 저희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책자금이 불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빚이 늘어나는 데만 공헌을 하지 전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교육 내용도 보면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자 볼게요. 누구든지 장사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지키면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만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는 오늘 교육 주제가 아니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라고 해서 제가 써 있는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 메뉴가 있으면 매출이 올라간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전략 메뉴가 있나? 우리 매장에 전략 메뉴가 있나? 전략 메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메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 메뉴. 소위 우리 매장에서 가장 히트치는 메뉴.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략 메뉴가 없이 다 그만해. 그러면 그 매장은 지금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 메뉴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위 히트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신메뉴를 제대로 활용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신메뉴는 프로모션과의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신메뉴를 만들면 반드시 적절한 프로모션과 결합되어야 된다. 이 원칙을 지키면 신메뉴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격 차별화 전략을 잘 활용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가격 차별화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진리. 원칙이라고요. 원칙. 유명 브랜드를 만들면 매출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무슨 수로 유명 브랜드를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유명 브랜드를 만들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무슨 수로 유명 브랜드를 만드냐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유명해지라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만이라도 유명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동네에서만 유명해져도 장사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매장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어디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만 하면 여러분 매장을 얼마든지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건 정책 자금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책 자금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여러분이 정책자금을 생산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끝났네요. 그죠?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을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지원해주지 않는 제도가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선착순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선착순의 뜻은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싶으면 적어도 상담할 기관을 알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를 이용할 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지방정부를 이용할 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별도의 기관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이런 용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어디로 연락해요? 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이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지원받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상담을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그래도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몇 개 하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bizinfo.go.kr이라는 홈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여러분이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적어도 정책자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혹시라도 거절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거절되면 거절 이유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거절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상담한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제받은 분들 꽤 되세요. 그러니까 거절됐다고 찾아와서 왜 거절됐는지를 따져보니까 거절될 사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담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거절됐다고 해서 무조건 뒤로 물러나지는 마십시오. 자,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월달 이제 해를 바꿔서 2023년도 1월달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여러분 좀 특이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성장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성장 전략과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해서 1월달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하고 있어도 미용실 하고 있어도 편의점을 하고 있어도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5천만 원도 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즐겁게 사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2023년도 신년 1월 달에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따로 받지 못하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이나 또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창업경제신문에 전화를 하셔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답이 어려우면 저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저희 창업경제신문과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